안녕하세요. 닥신TV 신지혁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좋은 중고차 고르기 영상을 10부에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영상을 조금씩 더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서 가장 저렴한 차를 사기입니다. 사실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가격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내역이 다 반영된 게 사실 가격이고 그 가격이 가장 정직합니다. 물론 이제 정직하지 않게 가격만 비싼 매물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매물은 사실 시장에서 판매되진 않겠죠. 호구가 사가긴 하겠죠. 사실 중고차 시세라는 건 알만한 분들이 볼 때는 아주 정말 10만원 단위까지 딱딱 정해지게 돼 있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한다면 좋은 매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서 고르는 게 목표인데 이런 차를 누가 사겠냐? 살 사람이 있죠. 가격이 정말 중요한 사람도 있고 차를 그렇게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다든지 나는 정말 그냥 동네 마트용, 장보기용, 과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의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토바이 사려다가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보단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강남역 우성아파트 사거리 근처에 있는 이지타워가 있고 이지타워 그 뒤쪽에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30만원짜리 고시원에 3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사실 2012년도니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고 그 당시도 강남역에서 30만원짜리 고시원이면 정말 열악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지고 무슨 레지던스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30만원짜리 고시원을 생활했는데 저는 사실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이었고 창문도 없는 곳이었고 뭐 샤워 시설은 당연히 공용인데 정말 위생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위치가 중요했고 가격이 무엇보다 저렴한 게 중요했습니다. 당시엔 제가 이제 학생이라서 돈이 없었으니까요. 중고차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이 500만원짜리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 얘기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가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완전 100만원대 차를 찾을 거예요. 이 차를 왜 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가격대의 매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찾을 매물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서 무조건 싼 차를 고를 겁니다. 가격을 누르면 가격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가장 싼 차는 39만원이네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차의 상태를 이제 절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차를 39만원 주고 샀는데 차가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찾은 매물을 먼저 그냥 결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GM 대우차고 얼뉴 마티즈 조이 고급형입니다. 나름 고급이에요. 연식은 05년식 5월이니까 지금 2019년도 5월이니까 세월은 14년이 흐른 차입니다. 키로수는 8만 1000km고요. 세월이 14년이면 적지는 않습니다. 고무부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노후가 돼서 경화가 될 때가 됐고요. 각종 가스켓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정비를 해주지 않았다면 누유가 없는 게 이상한 정도의 연식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은근히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되게 특이한 차예요. 게다가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뭐 번호판은 교환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차는 왠지 차주 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외관을 보는데 이 정도 연식이 있으면 라이트 램프가 보통 많이 잔기스가 많아져서 광이 나지 않고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생각보다 겉모양은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차를 고를 때 사실 겉모양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봤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먼저 열어볼게요. 성능 기록부를 열어보니까 외판 문제 없고 뼈다귀 문제 없습니다. 특이하네요. 자, 그 다음에 누유 기록은 없고요. 누유 기록이 없다고 누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저는 사실 보통은 보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능 점검 기록부 상태를 그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고 설령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치면서 타겠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 차는 14년 된 차인데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 때려박지만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 이력을 보는데 이 차는 명의 변경 횟수가 1회, 렌트 이력은 없고요. 전손이나 도난 침수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고작 한 번 25만 4천원짜리가 있네요. 자, 2005년에 등록된 차고 배기량은 800cc입니다. 요즘 이제 경차가 1000cc까지 경차 등록이 되지만 이제 800cc면 800이나 1000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800 타는 입장에선 1000이 좋긴 하겠죠. 배기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가서 달리는 거는 뭐 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체가 출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쿠스라는 말이 있죠. 마티즈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연비가 에쿠스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마쿠스라고 놀리는 표현인데 사실 이런 차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면 연비는 정말 창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타고 고속도로 많이 달리실 분은 저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고속도로 장거리용으로 이 차를 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고속도로를 달리긴 할 건데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고 경차를 타면 고속도로
톨피가 50% 할인되기 때문에 그걸로 퉁치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말이 샜는데요. 2005년도에 이 차는 등록이 됐고 2019년도 3월 26일날 소유자 변경이 됐는데 아마 딜러 명의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최종 차주가 아주 직전까지 꽤 길었습니다. 14년 동안 한 차주가 운행을 했어요. 14년도 2월 달에 보험 처리 내역이 있어요. 타차에서 처리된 사고 내역인데요. 25만 4천 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약간 좀 이제 간과했던 게 있는데 보험 처리 비용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실 비율이 내차 비율이 10%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총 사고 비용은 이거보다 뭐 10배 가까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성능 기록부상에 특별한 교환 이력 내역이 없었고 어쨌든 보험 내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차는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고가 100%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벗어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성능 기록부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성능 기록부에 뭐 3박자 사고가 다 있는데 그거를 교환 안 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내부 뼈다구 사고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가 뭐 중간에서 폭발하진 않으니까요. 외판 교환 내역이 없으면서 내부 뼈다구 사고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사고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이런 차는 사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차주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차가 14년 됐지만 이 차를 타면서 세월에 합당한 적당한 정비를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차를 교환할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정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14년 정도 타면요 세월에 합당한 적당한 정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1인 소유로 14년 동안 탔던 차는 마지막에 정비가 조금 소홀히 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런 차는 오히려 정말 웬만큼 한 6, 7년 된 애매한 차보다는 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가격이 깡패잖아요. 완전 깡패 가격입니다. 130만원. 설령 이 차를 샀는데 여러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수리비용이 좀 든다 한들 이런 경차 수리비용이 들어봐야 얼마나 들지도 의문이고 130만원 주고 샀는데 할 말이 없죠. 나머지를 정비비용으로 퉁치면 되잖아요. 대충 살펴볼게요. 외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이 차는 독특하게 스폰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스폰지를 붙인 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붙였죠. 좀 특이합니다. 하여간 좀 특이한데 스폰지를 또 왜 여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붙이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붙이긴 붙여야겠어서 이 아래쪽에 붙인 게 아닌가 싶고 스폰지를 붙인 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년 동안 타다가 자식한테 이제 대학교 간 아들한테 이 차를 넘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 1년 정도 애지중지하면서 타면서 스포츠를 붙였는데 아들이 이제 도저히 이 차 타고서는 소개팅 나가서 맨날 까니까 못 타겠다 하니까 이제 팔러 나온 차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완전 카더랍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쨌든 외관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에 이렇게 뭐 약간 광나는 것도 발라놨는데 이거는 아마 딜러분이 매입해서 상품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관이 굉장히 깨끗하죠. 세월이 있는 차들은 이쪽 부분이 많이 세월의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은 보입니다. 이런 거를 장착한 거를 보니까 약간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차를 탔을 것 같고요. 차에 조잡한 거를 장착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순정 상태에서 거의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탔던 차 같고요. 수동 미션인 걸 보니까 추정컨대 남성 운전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동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가끔씩 매물을 진짜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GLK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매물을 직접 사신 분이 나왔고 최근에 500만원짜리 중고차 고르기 영상을 찍었더니 i30 모델을 직접 사신 분이 나왔어요. 보러 가신 분도 여러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차를 사러 가시는 거 아주 강력하게 뜯어 말리고 싶고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감소할 수는 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130만원짜리 차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출고된 지 1년밖에 안 된 차를 추천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130만원짜리 차를 어떻게 추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직접 사러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러 가도 연식과 세월의 흔적과 이 차의 가격을 고려컨대 분명히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겠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사셔도 저를 원망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러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러 간다 생각하고 이 차를 정말 사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 차는 14년 탔고 주행거리가 8만 킬로예요. 차주가 한 명이니까 한 명의 캐릭터인데
보니까 이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을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달리기에 적합한 차도 아니고 차주가 그냥 1년에 10,000km도 타지 않은 차니까 그냥 마트용이나 장보기용 출퇴근용으로 탔던 차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볼게요. 딜러분이 이렇게 써요. 올류 마티즈 수동 차량입니다. 광택 및 실내 클리닝 완료 상태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외관도 깨끗하고 뭐 타이어도 뭐 발라놨으니까. 주행거리가 매우 짧게 탔으며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를 성능기록부상에 조작하는 차는 여러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 막장인데요. 그 정도는 정상적인 상사에서 판매되는 딜러분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주행거리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차는 무사고인 것 같습니다. 전액 할부 가능하며 차량 대차 환영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허위 매물 의심되시면 최근 1년간 판매 대수 참고해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말이 많거든요. 막 뭐 이 차는 정말 뭐 여성 운전자가 관리했으면 흡연이 되지 않았고 뭐 정말 자식처럼 관리된 차이며 뭐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으며 양심껏 판매하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으면 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딜러분은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적습니다. 그냥 사실만 딱 적었어요. 올류 마티즈 수동. 광택했다. 주행거리 짧고 이 차 무사고야. 할부 가능해. 허위 매물 의심되면 가고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허위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분은 판매 대수가 200대고요. 현재 판매 중인 차량도 24대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판매 완료 차량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입니다. 물론 이 딜러분이 판매하는 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고 차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절차상의 안정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차가 없고 뭐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은요. 이 판매 중인 딜러분의 현재 판매 중인 매물에 다른 매물을 보면서 약간 유추를 해봅니다. 전 실제로 차를 사러 가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 딜러분의 최종 판매 대수가 320대고요. 1년 이내 판매대가 200대수, 그 다음에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이 24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 중인 분입니다. 다른 매물을 볼게요. 기아 레이벤인데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안 올려놨어요. 같은 딜러분인데 아까 거는 올렸는데 이건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을까? 이유가 있겠죠. 귀찮아서 안 올린 게 아니고 깜빡해서 안 올린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광택 및 실내 클리닝 했고 차량 정비 완료됐습니다. 2014년 레이 5대 보유 중인 필요한 분 전화주세요. 전액 할부됐습니다. 여기 무사고 차라는 얘기를 안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차는 사고가 정말 없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사실 거짓말을 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펜은 보이지 않고 좋은 펜은 오픈합니다. 아까 그 차는 정말 무사고니까 이 차 정말 무사고야 라고 해서 무사고라고도 적은 거고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을 다 오픈한 거고요. 이 차는 약간의 사고 이력은 아마 있을 거예요. 보험 이력을 볼게요. 보험 이력을 보는데 486만원짜리 사고가 있었어요. 2015년도 9월 19일 날. 사실 레이가 경차니까 차량 가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480만원 정도면 사고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있었을 거예요. 이 차는요. 이런 사고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고쳤으면 아무 이상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선호하는 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차는 나쁜 차고 이 딜러분은 나쁜 딜러냐? 그건 아닙니다. 중고차 시세를 볼게요. 이 차에 비슷한 차들의 시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고차 시세로 가면 요걸 누르면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키로수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식이고 13만 킬로고 450만 원인데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차량의 시세는 570만 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차는 120만 원이 저렴하고요. 뭐 9만 9천 킬로 14년. 이거는 연식 비슷하고 키로수 비슷한데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비싸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100만원 차이 나면 꽤 비싼 건데 이런 차는 말하자면 소위 얘기하는 무사고 차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차는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100만원 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나쁜 딜러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사고 이력이 있어도 고쳐도 문제 없이 타는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없이 타는 차들 많고요. 그리고 이 차를 무사고차 가격에 판매한다면 조금 그렇지만 대신에 이 차는 가격이 싸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레이를 사고 싶고 약간의 사고가 있더라도 100만원이라도 싸게 사서 그냥 타겠다, 별 문제 없다면 이라는 사람은 이런 차를 도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130만원짜리 올뉴 마티즈 키로수 8만 킬로인 차를 한번 정말 나한테 가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05년도 초반에 96년식 마그마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고 아메리칸 바이크인데요. 당시에도 거의 10년 정도 된 완전 꼬물 바이크였고요. 당시 구입 가격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30만원에 구입한 아메리칸 바이크였으니까 상태가 당연히 좋진 않지만 감가가 이미 끝나 있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는 그 바이크를 사서 아주 만족스럽게 한 1년 정도 타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30만원 주고 샀고 판매할 때도
차량도 1년 뒤에 30만 원에 판매했어요. 왜? 이미 감가가 끝난 차량은 사실 그 운행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감가가 사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쉐보레 마티즈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면요, 이 차는 이제 감가는 이미 끝난 차예요. 그러니까 뭐 감가가 10만 원씩 뭐 1년마다 조금씩 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용 가치가 더 크고 정비 상태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를 사서 사용 가치로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서 문제가 없고 정비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정비를 적절하게 잘 하고 타신다면 한 1년 정도 단기간 타고 팔아도 사실 다시 130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개인 매물로 내놓으면 딜러분은 이 가격에 사진 않고요, 개인 매물로 판매한다면 거의 이 가격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의 감가 손해를 아예 안 보고 이 차를 운행할 수 있고요. 경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아마 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뭐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그거 문제 삼는 분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다가 한 6개월 타다 팔아도 손해 볼 게 거의 없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뭐 가다 서는 증상만 없다면요. 그래서 이런 차는 단기간의 이동수단 목적으로 재미있게 타실 분은 사실만한, 사실 솔직하게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저는 수동을 좀 운전하는 걸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냥 재미로 그냥 사서 한 1년 정도 뭐 세컨카처럼 타다가 팔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뭐 컨텐츠도 찍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차가 한 대가 있고 빨리 돈을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지는 않는데요, 이런 차는 정말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 차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사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라고 영상을 찍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